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옆집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했죠. 하지만 곧 규칙적인 진동과 작은 숨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아내는 잠든 줄 알았지만 그녀도 눈을 감은 채 살짝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신음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보다 그냥 익숙함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벽 너머의 신음소리가 우리 부부 사이에 오래 내려앉아 있던 먼지 같은 감정을 깨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같은 집, 같은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죠. 오늘 이야기는 벽 너머의 소리로부터 시작된 한 부부의 흔들림과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올해 52 박경수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오래된 25평 아파트 703호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집이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평범함이 흔들리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벽을 스치는 줄 알았어요. 겨울이 가까워져 문풍지가 조금 떠 있나 싶었죠. 하지만 곧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는 분명한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균형을 처음 흔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익숙한 숨결이었죠. 그 바로 옆에서 벽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리듬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했고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소리는 불편함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들리는 거지? 저 집은 부부가 산다던데. 나는 베개를 붙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얇은 석고 한 장이 두 집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죠. 평소였다면 시끄럽네 하고 잠을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문득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낯선 감정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벽 너머의 소리가 잦아들고 아파트 복도에 조명이 꺼질 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고 고요한 새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내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낯선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나는 원래 감정의 변화에 둔한 편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내색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내도 그런 나를 차분하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결혼 17년. 아내와 나는 다투는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말이 없으면 그것 또한 평화라고 생각했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집으로 돌아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살.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마르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늘 바빴어요.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하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챙겨야 할 일도 많았죠. 나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지 아내와 마주보고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전부였죠.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의 마음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4호로 새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부부라고 들었어요. 이삿날 엘리베이터에서 짧게 인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깔끔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마음의 빈자리를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가 끊긴 후에도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파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눈을 감아도 귓가에 잔향이 맴돌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음악이 갑자기 귓가에 흐르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들기 전마다 무심코 벽 쪽으로 귀가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도 혹은 조용한 생활 소음만 들려도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그 방향으로 향했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감정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 선영은 이런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죠. 나는 그런 아내에게 좀 쉬어요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늘 했지만 실은 아내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먼 건 아니었지만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 깊숙한 곳은 오래전에 닫혀 있었던 겁니다. 704호 여자인 지연을 처음 본 건 그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밤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 차분하고 고요한 얼굴. 내 혼란은 더 깊어졌죠. 그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흔들어 놓은 걸까? 아내와 살아온 17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감정들. 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삶. 변화 없는 일상. 그 틈새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벽 하나의 두께만큼 얇고 작은 소리만큼 미약했지만 그 균열은 내 인생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죠.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내 마음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밤마다 벽 쪽으로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날은 가벼운 생활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한 날일수록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맞고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며 아내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 아주 좁고 깊은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 위에 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 좀 설쳐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일이 조금 많아서요.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뭔가 딴 생각하는 얼굴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내는 늘 표현이 적은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막힌 촉이 있었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요즘 좀 그래요.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아내도 외로운데 나는 그런 아내의 외로움보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작은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평소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704호였습니다. 그녀가 현관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볍게 묶은 머리, 검은 카디건, 조용한 얼굴. 생각보다 훨씬 소박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03호 맞으시죠?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사 오셨죠? 네.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정신이 없어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얼굴. 차분하고 조용하고 어디에도 과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겉모습과 내가 들은 소리 사이의 괴리가 또 한 번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같이 서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혹시 아랫집에 혹시 불편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억지로 말을 꺼내보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민폐를 끼친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그녀 말에 나는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들킨 듯 했죠.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녀는 짧게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 갈등은 더 짙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생활을 상상하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나는 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여서 대신 정리를 맡아보려고 했죠. 여보, 오늘은 내가 먼저 준비할게요. 당신 좀 쉬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냥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아내는 웃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참 당신도 이런 말 할 줄 알았네요. 그 말이 농담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조용히 꽂혔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동안 무심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벽 너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챙기고 아내에게 신경을 써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스탠드 불만 켜진 거실은 은은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소리도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묘하게 조용한데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예민해졌어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타인의 일상이 스미는 곳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그래도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나는 깨닫게 되었죠. 문제는 벽 너머가 아니라 내 마음 안쪽에 생긴 작은 균열이라는 거요. 며칠 뒤 나는 가게에서 혼자 셔츠를 다림질하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벽 너머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이 오래전부터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감정도 관계도 일상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작은 자극 하나에 그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정확히 보고 넘어야 한다. 내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704호와의 거리, 그리고 아내와의 거리를 조용히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또 다른 갈등과 흔들림을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평범한 하루가 더 불안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평소처럼 셔츠를 맡기고 찾아가고 동네 어르신들은 가벼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늘 그랬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한데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이 점점 커져가며 내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셔츠를 다림질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아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굳어 있고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나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 카운터 앞에 서서 양손을 모았습니다. 당신 요즘 나하고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숨기고 있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떳떳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금 마음이 복잡해서요. 아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말만 하면 다 들어줄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내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말 안 해줄 거예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다릴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눈빛엔 서운함과 걱정이 함께 들어 있었죠. 나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어떤 흔들림도 말리지 말고 정확히 들여다보자. 하지만 생각보다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과 704호 사이 복도에서 갑자기 마주쳤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접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한순간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괜히 장바구니에 담긴 파와 양파 쪽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죠. 장 보러 다녀오셨어요? 네. 이 동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마트 위치도 겨우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예의 바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문이 더 열릴 뻔했지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내 마음을 다시 요동치게 했죠. 그날 밤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같이 일찍 자요. 오랜만에 제안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하지만 막상 침대에 누워보니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게 내 손등을 쓰다듬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도 마음은 더 시끄러웠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아내는 끝내 잠들었고 나는 지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 남양주 시청 근처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복잡한 카페 대신 조용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자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린 걸까? 정말 벽 너머의 소리 때문만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 삶 전체라는 것.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와도 세탁소 일과도 내 삶과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익숙함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틈새로 작은 자극이 스며들자 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잡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아내는 다림질에 둔 이불 커버를 넓혀 침대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같이 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도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이불 끝을 잡아 천천히 펴는 동안 나는 문득 아주 작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불이 바람을 머금으며 천천히 펴지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낀 겁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서로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찾아봐요. 아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묵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 같은 미소였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감정이 아니라 소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 다시 찾는다면 이 흔들림은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아직 모든 게 헷갈리고 두렵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지금의 흔들림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처음으로 열었을 때 밀려오는 공기처럼 조금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였던 삶의 윤곽이 조금 선명해진 느낌이었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간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 향기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뭐 도와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김치 접시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준비하는 아침 식사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조금 멀어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말했었죠. 나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말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게 된 것 같아서요.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걸 자주 나누고 싶어요. 그거부터 해보려고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좋아요. 그 대답은 아주 단순했지만 내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래요?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요.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늦가을의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그 느낌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하천 옆 산책로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아이 몇 명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걸었었죠. 아기 재우고 나서 기억나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요? 아내의 말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핑계로 서로를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후 가게에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전화 응대를 하며 바쁜 와중에 한 손님이 급히 옷수선을 요청해 왔어요. 아내는 고민하며 나를 봤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많이 바쁘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오래된 혼자 일하는 습관 때문에 처음엔 손이 느렸지만 아내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여기 말고 여기 한 번 더 고정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아내가 내 손을 가볍게 끌어주며 바늘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같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손님이 고맙다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아내는 말했다. 예전엔 이런 게 참 좋았는데 둘이 같이 뭔가 해내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나도 좋았어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내 커피를 한 잔 더 타주었고 나는 퇴근 전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함께 보지 않던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고 주말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장도 함께 보았습니다. 매일 쌓은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 조금씩 쌓일 때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런 게 참 좋네요.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네, 나도 그래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벤치에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응?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멀어진 게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걸 잊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기대야 했는데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시 기대봅시다.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지금 우리 나이에 맞게요. 아내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봐요. 우리. 그 순간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해주는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 희망이라는 건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나란히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던 작은 노력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 변화는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콩나물 무침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나는 식탁을 닦고 컵을 꺼냈습니다. 예전이라면 서로 각자 일이었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참 고마워요. 나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한테 마음을 써주는 게 느껴져서요. 예전엔 이런 말 못했는데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별거 아닌 듯해도 내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바꾼 것도 있었지만 사실 아내도 함께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점심을 먹고 근처 작은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도 평온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 그동안 내가 많이 외로웠어요. 당신도 그랬겠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서로 바쁘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뒤로 밀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등 위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미안하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며칠 뒤 아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예전부터 옆집 소리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게 우리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남들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 자리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남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내는 안도의 한숨처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남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다시 걸으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서로 하루 일과만 묻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끔은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먼저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까운 데라도 가봐요. 춘천이나 강촌이나 얼마든지. 아내는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말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흔들렸던 이유는 옆집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둘이 오래 쌓아온 마음의 거리가 너무 넓어진 탓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 거리를 천천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 한마디로 서로를 안심시키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장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불을 끄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요. 내가 이런 말 자주 못했는데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요즘 마음이 흔들렸던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익숙하게만 지내서 감정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먼저 마음을 놓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놓치지 말아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도, 감사도,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손을 맞잡은 채 걷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좋아진 게 너무 좋아요. 나는 투박하지만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흔들렸을 때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천히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요. 네, 꼭 그렇게 해요.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강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침묵이었고 서로를 믿는 침묵이었죠.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니구나. 흔들릴 때 서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아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길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시 선택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그날 다시 한번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 믿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벽으로 나뉘어 있지만 마음은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따뜻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